안녕하세요. 필사직생입니다. 드디어 이 지겨운 코비드-19 시대에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 밤 전 세계인이 기다려온, 특히 저 개인적으로도 큰 비중을 싣고 기대 중이었던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코비드 백신이 중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예상한 것을 훨씬 뛰어넘는 90%의 효과를 보이면서 압도적인 위용을 보여줬는데요. 물론 아직 중간 분석일 뿐이지만 우리의 삶을 바꿔줄 역사적인 순간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성공 소식과는 별개로 몇몇 언론들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들에 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은 그냥 일개 개미의 의견일 뿐이고 절대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식의 매수와 매도를 권유할 생각은 없고요. 정보 공유의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중간 분석 결과로 90%의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는데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이미 몇몇 언론이나 유튜브에서도 90% 효과라고 해서 감염된 환자의 90%가 플라시보, 10%가 백신군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 백신 100명 중 5명이 감염되면 백신 감염률 0.05이고 플라시보 100명 중 20명이 감염되면 플라시보 감염률을 0.2로 봤을 때 0.2에서 0.05를 빼주고 다시 0.2로 나눈 값이 75%로 나옵니다. 이 얘기는 이건 백신을 맞을 때 플라시보 대비 75%가 병에 덜 감염되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이걸 이번 임상에 대입해보면 플라시보 인원당 코비드-19 감염률을 A로 보고 백신군에서 코비드-19 감염률을 B로 봤을 때 A-B에서 A로 나눈 값이 90% 임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플라시보를 맞을 때보다 백신을 맞았을 때 90%더 코비드-19에 덜 걸린다는 의미를 보여주는데요. FDA에서는 이번 백신의 효용 기준을 50%로 봤었는데 이를 훨씬 상회하는 결과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중간 결과가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매그 티렐이라는 CNBC 헬스 앤 사이언스 리포터의 트위터를 포함하는데요. 이번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의 90% 효과의 의미를 간략히 타 백신과 비교해 보자면 홍역과 천연두, 수두 모두 90% 이상의 효과를 보인 백신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세 질환은 거의 인류에게 정복되다시피 했죠. 그만큼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백신이 보여준 90%의 효과는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단지 중간 분석일 뿐이라 최종 분석 시 이 수준은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애시당초 이 숫자 자체가 통계된 환경에서 진행된 임상 데이터일 뿐이고, 위 홍역 백신 같은 이런 것들은 실제 환경에서 이제 보여준 CDC 데이터라는 점을 참고해서 비교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간혹 여러 반응들을 보다 보면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97명만 분석했냐? 너무 모수가 작은 거 아니냐? 라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애시당초 백신 임상은 건강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백신이 효과적으로 감염을 막아주는 것을 보는 것이 주 목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플라시보와 백신을 군으로 이제 나누어서 생활 속에서 질환에 감염되는 환자들을 기준으로 이제 분석하는 것인데요. 바이오엔테크는 중간 분석 기준으로 4번의 중간 분석과 최종 분석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FDA와 논의를 통해서 32명의 중간 분석에 대해서 62명으로 이제 변경될 예정이었는데 그 사이에 94명까지 감염자가 늘어서 92명 기준이었던 세 번째 중간 분석을 수행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중간 분석의 성공 기준은 62.7%의 효과였는데요. 이번에 이미 90%로 압도적으로 초월하는 데이터를 보였습니다. 최종 분석은 164명인데요. 164명으로 최종 분석을 정하게 된 이유도 당연히 있습니다. 설계 당시 전 세계 코비드-19 감염률을 토대로 설정된 값인데요. 최종 164명에서 성공 기준이 더 낮아져서 52.3% 이상이면 성공인데요. 이미 최종 분석에서 그 N수의 60% 이상인 94명의 결과에서 90% 정도로 압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최종 분석에 대한 결과 같은 경우는 90%의 효과는 다소 낮아질 수는 있어도 무난히 통과할 만한 파워를 보여줬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슬라이드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들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보관 및 운송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물론 mRNA 백신에 대한 보관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고 초저온 상태로 유지돼야 되는 것은 이제 분명히 단점이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매우 크리티컬하진 않습니다. 일부 기사에서는 마이너스 70도에서 5일간만 보관 가능하다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 사실이 아니고요. 마이너스 70도로 최대 6개월간 보관이 가능하고 2에서 8도의 일반적인 냉장 보관 상태로는 최대 5일간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마이너스 70도의 냉동 보관 시설은 이제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관 및 운송에 있어서 뭐 어려운 부분은 당연히 사실이지만, 알려진 것처럼 절대 크리티컬한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보관보다는 운송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부분도 화이자가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을 포함해 화이자가 무려 2조를 투자하면서 보관 및 운송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림에서처럼 이미 쿨박스를 제조했습니다. 마이너스 70도의 초저온으로 열흘 동안 보관이 가능한 박스고요. 한 박스에 1000바이알에서 5000바이알을 보관 가능합니다. 물론 재사용이 가능하고 드라이 아이스로 포장을 하게 되는데요. 또한 GPS를 달아 추적도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이미 축구장만한 크기의 보관 및 운송 허브를 미국과 벨기에 두 곳에 준비해 놓았고요. 하루에 760만 도즈를 트럭 24대에 실어서 배송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페덱스나 DHL 등을 통해 하루 20편의 비행편을 확보해 놓아서 빠른 시간 안에 배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고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유통센터에서 사용 지점까지 평균 3일이면 배송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오늘 중간 분석 내용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 추가적인 데이터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고령의 환자에게 있어서 어떤지, 또 소아 환자에게서는 어떤지, 그리고 이 백신이 중증으로 진행되는 걸 얼마나 예방했는지 등등을 많은 데이터가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결과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백신은 가장 다양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임상 중이기 때문에 성공하게 된다면 추후 타 백신보다도 훨씬 퀄리티가 높은 데이터를 많이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나올 일정들을 간략히 보면 11월 셋째 주까지 백신의 안정성 증강 결과를 바탕으로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고요. 10월부터 현재까지 유럽 EMA와 캐나다 등에서 롤링 리뷰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빠른 승인이 가능해 보입니다. 현재 감염 트렌드를 보면 12월 말까지 파이널 숫자인 162명에 대한 감염 결과에 대해서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FDA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물론 긴급 사용 승인을 하게 되면 윤리적인 이슈상 플라시보군에도 백신을 투약하게 되어서 장기 안정성 데이터를 뽑는 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지난번 익스펜디드 액세스를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승인이 된다면 올해 안에 배포를 할 예정이고요.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백신에 대한 성구매 계약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브라질은 중국산 백신 구입을 취소하고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 구입을 협상 중이라고 한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번 코비드 백신뿐만 아니라 첫 mRNA 백신의 성공은 향후 mRNA 시대를 본격적으로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주에는 안정성 결과 데이터가 기대되는데요. 바이오엔테크가 BNT162 B1 대신 삼상에서 BNT162 B2로 결정하게 된 계기가 바로 노령층에서 더 안정성이 뛰어나서였는데, 이번 안정성 결과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